난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가위 눌린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면서도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부터 몸에 열이 나더니 결국 심한 몸살을 앓게 되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자고 있을 때였다. 딸, 좀 괜찮아졌어? 아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어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뭐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 괜찮아. 어디 나가게? 응, 마트 가서 장 좀 봐오려고. 죽 끓여놨으니까 이따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어. 알겠어. 내 방문이 닫히고 곧 엄마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뒤 난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엄마가 장을 본 뒤 집에 들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처음 느끼는 기분이지만 단번에 가위에 눌린 것임을 직감했다. 당황한 나는 눈을 굴려 방 안을 살피는데 침대 끝에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진 나는 다시 눈을 감고 굳은 몸을 풀려고 했지만 몸은 도통 말을 듣지 않았다. 저 여자는 뭐지? 귀신일까? 아냐, 이건 꿈일 거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다시 눈을 떠봤지만 그 여자는 그대로 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가까이 와 있었다.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지금도 천천히 그 여자는 나에게 점점 다가왔다. 그 여자가 다가올수록 공포심은 더해져갔다. 다급해진 나는 어떻게든 손가락이라도 움직여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여자가 내 얼굴 옆까지 다가온 순간 다행히 몸에 힘이 들어갔고 가위가 풀림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그 여자도 사라졌다. 그제서야 안심이 된 나는 몸을 일으켜 도망치듯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거실에는 엄마가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정리하고 계셨다. 엄마, 장 보고 왔어? 깼어? 어휴,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다. 쥐똥만큼 사도 5만 원이 훌쩍 넘네. 뭐 샀는데? 과일이랑 밑반찬 좀 샀지. 근데 너 몸은 좀 괜찮니? 아직 비몽사몽해. 몸살이 심하게 왔나 봐. 그럼 가서 더 자야지. 뭐하러 나왔어? 엄마, 나 가위 눌렸다? 더 자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자겠어. 가위? 허이구, 생전 한 번 그런 거 눌려본 적도 없더니? 너가 정말 아프긴 한가 보다. 그런 것도 다 눌리고. 그러게 말이야. 방금 가위 눌렸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났거든? 근데 나한테 점점 다가오는 거 있지? 왠지 지금 가서 더 자면 그 귀신이 나 목 조를 것 같아. 내가 농담 섞인 말을 마침과 동시에 엄마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 이런가? 그 순간 난 잠에서 깼고 다시 한번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는 안 계셨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꿈을 꾼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나처럼 가위에 눌린 후 바로 악몽을 꾸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난 그날 딱 한 번 겪은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가위 눌렸을 때의 공포와 꿈에서 본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수의사다. 얼마 전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뒤 동물병원을 개업했고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되어 병원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손님 한 명이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다. 선생님, 강아지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낑낑대는 강아지를 쳐다보는 손님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차 보였다. 얼른 데리고 들어오세요. 난 바로 강아지를 진찰한 뒤 수술실로 들어갔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어 일주일에 3번씩 후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손님에게 말했다. 그리고 손님은 내가 말한 대로 강아지를 데리고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받으러 왔고 덕분에 강아지의 회복은 빨랐다. 보호자분께서 구독이 데리고 꾸준히 치료받으러 오셔서 다행히 구독이가 회복이 빨리 됐어요. 당분간 뛰는 거, 점프하는 거 자제해 주시고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손님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내게 물었다. 혹시 또 다치면 어쩌죠? 저번에는 다행히 병원문 닫히기 전에 와서 빨리 수술할 수 있었던 건데. 동물들 다리 부러지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간혹 이 손님처럼 강아지 걱정을 많이 하는 손님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했다. 보호자분께서 구독이를 더 신경 써주시면 다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말에도 손님은 영 찝찝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병원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 사고가 나면 그러면 제 명함 드릴 테니
혹시나 새벽이나 저희 병원 문 닫은 시간에 강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명함을 주자 손님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듯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씻으려는데 문자 한 통이 왔다. 안녕하세요. 구독이 주인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 손님이었다. 뭐가 궁금하길래 이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낸담? 안 그래도 피곤한 상태라 살짝 짜증이 났지만 그 손님에게 답장을 했다. 그리고 내가 답장을 보내자 갑자기 연달아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혹시 약국에서 파는 동물 마취제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마취가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리고 사람 뼈가 가위로 잘릴까요? 예를 들면 고기 자르는 가위로 자를 수 있는지요? 만약 손가락 주인이 어린아이라면 뼈의 강도가 약해서 잘 잘리겠죠? 문자의 내용을 본 나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사람의 뼈를 자를 수 있는지는 왜 궁금한 걸까? 혹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었던 걸까? 어쩌면 그 강아지의 다리가 부러진 것도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 난 침착하게 답장을 했다. 동물 마취제는 동물에게만 쓰는 거고요. 사람 뼈를 가위로 자르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 동물병원 의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거 맞으시죠? 부디 범죄와 관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보낸 후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에게서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나는 기분 나쁜 문자로 인해 복잡해진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 그리고 잠시 후 씻고 나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순간 그 손님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고 문자를 읽은 나는 바로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람도 동물인데요?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가 첫 자취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아 나의 대학 등록금 지원해주기도 빠듯했기 때문에 알바해서 모은 내 돈으로 저렴하게 구한 자취방에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싸게 들어온 집이었기 때문에 집의 외관과 내부 모두 정말 최악이었다. 본가에 있는 창고보다 더 작은 원룸에 마룻바닥은 걸을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수돗물을 틀면 간혹 녹슨물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현관문에 있는 체인은 내가 입주하기 전부터 녹슬어 끊어져 있었고 빛은 들어오지 않아 빨래를 며칠 동안 널어놔도 마르지 않았다. 모든 벽면에 피어있는 곰팡이는 익숙해진 지 오래다. 그래도 내 집이라 생각하고 나름 정들어가며 생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 한 명과 우리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곤 했는데 오늘도 우리 집에서 놀던 친구가 술을 한 잔 마시더니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야, 너네 집 말이야. 귀신 안 나오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꼭 귀신 나오게 생겼다. 뭐 임마? 남의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하고는.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으스스하긴 해. 너 혼자 있으면 안 무섭냐? 아, 이게 진짜? 알았어. 막차 끊기겠다. 나 이만 가볼게. 그래, 추운데 조심히 가라. 친구가 가고 혼자 남은 나는 집안을 훑어봤다. 상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귀신 나오게 생겼다니 그건 실례되는 말 아닌가? 난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한 뒤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잠을 청하려는데 오늘따라 잠이 잘 들지 않아서 눈을 감은 채 고요한 정적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작은 소리였지만 무슨 소리가 들렸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밖에 없어야 할 공간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감은 무시무시했다. 그리고 갑자기 귀신이 나올 것 같다던 친구의 한마디가 머리에서 맴돌았다. 소리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눈을 뜨면 귀신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아 눈을 뜰 수도 없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난 종교가 있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딘가에라도 의지를 해야 할 것만 같아서 예전에 우연히 한두 번 들어본 불경을 외웠다. 하지만 역시나 무서움은 가시지 않았고 무언가가 침대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꼈다. 그것을 느끼자마자 나는 더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나는 불경 외우는 것을 멈추고 미칠 것 같은 공포심을 이겨내며 실눈을 떠보았다. 동시에 시퍼런 칼날의 식칼이 내 눈 바로 앞에 꽂혔다. 그리고 귓가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다. 귀신 아닌데? 아빠 왔다.
오셨어요? 응, 아빠가 도와줄 건 없니? 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나는 자상한 아빠랑 살고 있다. 그런 아빠가 회사 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건 며칠 전부터다. 갑자기 외국으로 1년간의 출장이 있고 나서부터 아빠는 회사에서 점심을 드시지 않고 굳이 집으로 오셔서 드시기 시작했다. 회사랑 집이 가깝긴 하지만 몇 년간 같이 하던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이 혼자만의 점심으로 바뀌신 것이다. 그리고 암만 출장이라 해도 그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지신 외모와 귀국한 뒤부터 밖에서 누구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티나게 주눅 드신다. 주말만 되면 항상 있던 동네 친구분들과의 약속도 다 취소하시고 방에서 혼자 누워만 계신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엄마 없다고 놀림받던 초등학교 시절의 나 같아서 눈물이 핑 돈다. 괴롭힘 당하고 집에 와서 아빠가 무슨 일이냐 물으면 들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태어난 척했던 그때. 우리 부녀는 어쩜 이리 닮았는지. 말이 적으시고 내성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상냥하시고 돌아가신 엄마 목까지 나를 키워내신 최고의 아버지. 요즘 정말 무슨 일 없으세요? 그래서 이따금 한 번씩 무슨 일 있는지 여쭤봐도 아빠는 워낙 속내가 깊고 배려심 있는 분이라 웃음으로 대답하신다. 그 웃음이 나에겐 더욱 안쓰럽게 다가온다. 잘 먹었어, 딸. 그리고 아빠는 그런 내가 부담스러우신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해달라는 건지 밥을 다 드시면 방에만 들어가 계셨다가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쯤 다시 회사로 가셨다. 그리고 다음날. 네, 예약하긴 하려고요. 오늘은 아빠한테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 나간다는 말을 미리 한 뒤 아빠를 위한 이벤트를 하기로 했다. 네, 그럼 곧 갈게요. 회사에서의 일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아빠의 축 처진 어깨를 조금이라도 펴주고 싶었다. 내가 생각한 이벤트는 일단 식탁 밑에 숨어 있다가 아빠가 점심 드시러 부엌으로 오시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근사한 맛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다. 아빠는 누구보다 자상하고 순진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실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식탁 밑으로 숨어들었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난 설렘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는 숨을 죽이며 아빠를 기다렸다. 하지만 부엌으로 바로 오실 거란 예상과 달리 안방으로 들어가신 아빠는 콘센트 근처로 가서 오른쪽 바지를 걷어올리고는 전자발찌를 충전하기 시작했다. 예, 이쪽이요, 이쪽. 그거 조심히 다뤄야 돼요. 어라? 누가 이사 오나 보네? 당신 그 얘기 못 들었어? 301호 이사 갔잖아. 아, 딸내미하고 둘이 사는 양반네? 양반은 무슨 상놈이지. 그 집 아빠가 범죄 저질렀잖아. 그것도 성범죄. 뭐? 진짜? 행실이 엄청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그 집 딸은? 딸한테는 어디 출장 간다고 하고 깜빵에 있었던 거지. 회사는 당연히 잘렸고. 근데 출소하고도 회사 다니는 척 했었나봐. 그래서 딸이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알게 된 것 같던데? 아, 들리는 소문으로는 딸이 그 충격으로 자살했다는 말도 있어. 보는 눈 때문인지 301호가 새벽에 이사를 가는데 딸은 안 보이고 아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 정확히는 자살인지 절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딸만 불쌍하지 뭐. 딸도 안 됐긴 하지만 불쌍한 건 피해자가 제일 불쌍하지. 진짜 인간 쓰레기 같으니라고. 악마는 그런 인간 안 데려가고 뭐 하나 몰라.